안녕하세요. 1타 클래스에서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배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합격을 위한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공시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시법 강의 노하우를 살려서 다소는 생소한 이 공시법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며, 저와 함께라면 공시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고요. 각각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는데, 다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과락으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2차 2교시의 세법과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한 과목이지만 공시법과 세법의 내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쳐서 4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공시법에서는 24문항이 출제가 되고 세법에서는 16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 24개를 여기서 맞아줘야 우리는 60점을 가지고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을 몇 점 정도 맞으면 되느냐, 목표 점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관련해서 세법이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게 나와서 16문제 중에서 8문제밖에 못 맞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시법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공시법에서는 우리 24문항 중에서 16문항은 맞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만 우리가 16문항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16문제를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18문항에서 한 20문항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범위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시법도 어렵게 나오고 또 한두 문제 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24문항을 맞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시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지적공부를 규율하는 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를 규율하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법에서 각각 12문제씩이 출제가 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법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지적법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골고루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꼼꼼하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지적법은 양이 많지 않고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준비하시면 12문항 중에서 10문항은 충분히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또 하나의 법인 등기법은 양이 많고 어렵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등기법을 공부하실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등기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등기 총론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볍게 보시고 시험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절차에 관한 내용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다 우리가 다 맞춰야 되겠다 목표를 잡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등기법 12문항 중에서요, 우리는 한 8문항 정도를 목표로 해서 최소 6문제를 맞으시면은 우리 공시법에서 필요로 하는 점수 16문제를 맞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이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2,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이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을 말하는 거죠. 자, 지적법에서 지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28가지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매년 시험 문제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31회 때는요, 도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요. 자, 일정한 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도로 그러면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데 궤도 그러면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궤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토지는 철도 용지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철도 용지하고 도로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28가지 지목들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될 사항으로 이제 묶인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등기할 때 권리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권리의 의미, 내용, 본질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 내용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지료가 없는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지료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는데 이 지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밑으로 내려와서 임차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있으면 기록하지만 없을 때는 기록하지 않아도 권리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필요적 기록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을 제외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또 쉽게 맞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 즉 적은 시간으로도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1차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힐 듯 하면은 2차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2차 공부를 할 때도 공법과 중개사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공시법은 맨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제비하기 위한 공시법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자, 이것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공시법이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시법을 들을 때는요.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암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암기를 위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강의 노하우를 가지고요. 그림과 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전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 번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암기와 이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시간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시법은 쉬운 과목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공시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커리큘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은 크게 이론 과정하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론 과정과 관련돼서 먼저 기본 입문서, 기초 입문서를 통해서 공시법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강의는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 이론서를 통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자,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과정 못지않게 문제풀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은 먼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먼저 문제 유형을 파악할 것이고, 그리고 출제 가능한 모든 예상 문제들을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 옆에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저는 본 강의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